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학원 양정고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양정고 2학년 이번 시험 분석과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정고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 전공해서 15년째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평소에 입시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학생들과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진학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범위, 다소 이전 시험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죠. 교과서 같은 경우에 3개과가 들어가는 건 기존과 같았고요. 그 다음에 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1권 시험 범위 12강부터 17강까지 총 6개 강 들어갔습니다. 이번 시험이 여느 시험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이제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지문이 시험 범위로 추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모의고사는 출제되지 않고 홀스, 우리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읽었던 원서 소설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시험에 있어서 좀 범위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존 시험과는 다른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외부 지문, 역시 출제가 되었고, 이번 시험은 역시나 외부 지문에서 상당한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출제의 비율과 문항 수를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가 생각보다 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평이해서 다른 부교재 내지는 모의고사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번에는 홀스라는 소설이 시험 출제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보시다시피 홀스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책 한 권이 시험 범위였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굉장히 방대하죠. 그래서 문항 수도 좀 적었지만 홀스에 해당하는 문제 난이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반사 효과로서 상대적으로 이 교과서의 시험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또 교과서가 쉬우니까 자칫 교과서를 많이 냈다가는 시험 전체의 난이도가 좀 쉬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시험은 여느 양정고 시험에 대비해서 지문의 변형이 좀 두드러지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과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외부 지문, 선택형이 좀 기존보다 많이 출제가 됐죠. 외부 지문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중간고사가 작년에 우리 친구들이 1학년 때 시험을 봤던 거에 비해서도 좀 쉽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가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홀스라는 시험 범위에 있어서의 어떤 변수가 좀 추가적으로 있으면서 지문에 대해서 변형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험이었고요. 전체 문항수 28문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각 출제 영역별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됐죠. 다만 어휘랑 어법상 빈칸 문제에 있어서는 지문 변형이 발생을 했는데, 어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과서에 탑재되어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어휘로 주로 변형이 이루어졌고요. 어법에 대한 변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원래 교과서에 있던 단어가 시험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제외한 다른 어법 구성이 바뀌면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그 단어가 어법상 틀린 단어였는데, 원래 교과서에서 봤던 단어가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이게 어법상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을 좀 이렇게 현혹할 수 있는,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법 변형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문항들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으로 변형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특히 앞서 교과서에서 이제 있었던 어휘나 어법에 대한 변형이 있었고요. 한 가지 또 약간 특이한 부분은 원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전에 양정고 시험들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지문의 일부분에서 원문을 검색을 해서 원문을 붙여서 학생들이
이거 분명히 내가 봤던 지문인데 이 부분은 처음 보는 내용이네 라고 느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혼란을 좀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었고요. 문장 완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가 그렇진 않았는데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문장 완성에서도 원래 있던 문장을 그대로 출제를 한 것이 아니라 다소 변형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게 그렇게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홀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문항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문제도 뭐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소설 한 권이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실제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빈칸이라든지 순서,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그 서술형에서의 빈칸 채우기라든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외부 지문인데다가 또 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유형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난이도의 지문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래서 이번 시험 전체적으로 총평을 좀 드리자면 지문 변형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 가장 특이할 만한 사항입니다. 지난 중간고사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가 어렵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었으나 시험 범위의 어떤 측면에서 기존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흘러갔던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것이 원문, 원서, 소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엄청 어렵게 낼 수는 없었기에 다른 교과서라든지 올림포스 부교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지문의 변형을 발생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변별력을 확보하는 시험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서술형 문장에서는 이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문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작년에 1학년 때 시험을 봤을 때도 문장 완성의 서술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이제 작년부터 좀 두드러진 그런 서술형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술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홀스, 출제가 된 부분도 상당히 큰 변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은 그 선택지를 선생님들이 구성을 하잖아요. 그게 뭐 빈칸 추론이 됐든 그 다음에 주제가 됐든 여러 가지 유형에서 선택지의 영어 문장 내지는 영어 구를 구성을 하는데 이 선택지에 쓰인 어휘들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이 시험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험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앞으로 내신 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 핵심 문장에 대한 서술형 이거는 작년에 1학년 때 우리 현재 2학년 친구들이 봤던 시험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죠. 서술형이 이전에 그 양정고 시험들에 비해서 어렵게 나옴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험의 어떤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특히 문장 완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문장에 대해서 또 그런 어법 사항들에 대해서 평소 내신 기간 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엔 특히나 그 문장 완성 부분에서는 원문과는 다른 다소 변형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문장을 단순히 외우는 거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런데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변형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평소 이제 중간기말고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부 지문. 뭐 늘 양정고 시험이 그랬다시피 시험 범위 내에서의 변형이 이번에는 이루어지긴 했지만 또 지문의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다른 인근 학교들과는 다르게 변형의 수준이 아주 그렇게 뭐 크거나 많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지문으로 이 시험 전체의 변별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가장 공부하기 꺼려하고 싫어하는 어휘, 그 다음에 어법 이런 것들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사실 2학년이잖아요. 앞으로 3학년이 돼서 어법과 어휘를 탄탄하게 가져갈 기회가 시간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과목을 공부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죠. 아마도 본인이 영어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다면 사실상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이번 여름방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확대한다는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수능,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시간이,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여름방학 때 어휘, 그 다음에 구문, 어법이죠. 이런 부분들을 더 깊이 있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는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은 각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수능 유형별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어떤 방법론이 존재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꼭 내신 기간에만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방학같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기초 실력을 다지는 것에 있어서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지문에 대한 분석, 이제 시험을 이 정도 치러 오면 얼마만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물론 단순히 암기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그 지문에 대해서 주제, 그 다음에 논리적인 구성, 어법 어휘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문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석, 그런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변형을 이제 이번 시험의 주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대거 변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지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세밀하게 주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변형이 이루어져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을 이야기,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 꼭 그 문장으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식들이 어떻게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소위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가능성을 두고 그렇게 문제를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사실 시험이 그 내신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2학년 1학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2학년 2학기 중간기말고사,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총 4번 정도의 시험이 남았는데요. 그 앞으로 4번의 시험을 충실하게 치러내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잘 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담당하는 양정호 내신 수업의 특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직접 지문 분석을 철저하게 또 이전에 제가 수업을 했었던 지문이라고 해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요. 다시 지문을 보고 추가적인 요소 또 어떤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을 10분 반영을 해서 철저하게 제가 지문 분석을 직접 한 다음에 그것들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에 대해 변형을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 어휘, 논리 전개상의 특징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전달을 해서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납득해서 이해하고 이 지문을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수업을 철저히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어법이나 서술형 문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문장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문장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복을 평소에 시키는 거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가장 하기 싫어하고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어법과 어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평소에 단순히 피상적으로 어법을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유로 이런 어법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어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순히 지문 속에 있는 단어의 뜻만 알려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어휘의 어원, 또 거기서 나오는 다른 파생어, 그 다음에 유의어, 반의어, 또 비슷하게 생긴 유사 어휘들까지 학생들이 좀 전체적으로 선물꾸러미를 가져가는 느낌으로 어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휘 스토리텔링 하는데 평소 수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 대응, 물론 내신 대비 기간에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신 대비 기간에는 내신 진도를 나가기에도 시간이 조금 빠듯한 측면이 있어서 외부 지문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당연히 각 수능 유형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연습하고 익히는 방식으로 외부 지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신 대비 기간보다는 방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정규고사 사이에 빈 시간들에 그러니까 수능형 수업 위주의 시기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평소에 또 내신 대비 반 운영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직접 출제를 한 양종고 시험에 가장 잘 맞는 그런 테스트를 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이해도를 점검을 하고 또 복습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꼭 해야 하는데 이거를 따로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두면 잘 하지 않죠. 그래서 복습 노트 활용해서 집에 가서 그날 배운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주요 구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평소 수능 대비 수업, 이런 방학 때라든지 중간 기말고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 수능 대비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특히 이제 1학년도 아니고 2학년쯤 됐으면 평소 자기의 어떤 기초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각 시험별, 각 수능 문제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기에 또 이런 이유로 어떤 지문의 특징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냥 감으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정답의 근거를 찾아서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유형별 접근 방식을 평소에 연습시키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 글이, 각 지문이 우리 학생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 독자에게 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는지 이 기본적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제를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다 방법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파악하는 방법 이런 것도 평소에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문 분석. 제가 독해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영어의 기본, 우리가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법과 어휘겠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기초 어법을 중학생 수준에서 다지는 건 사실상 무리가 좀 있고요. 이 어법 내용을 가지고 독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문장의 각 요소들을 분석적으로 보고 이런 것들을 독해에 직접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문 분석법을 평소 수능 수업에서, 사실 이거는 제가 내신 수업이든 어느 수업이든 구문 분석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는 편인데 평소 수능 대비 수업에서도 단순히 그냥 해석을 읽어주기에 그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주요 문장들을 문법적으로 잘게 쪼개고 분석해서 이런 것들, 방법론들을 최대한 여러 가지를 학생들이 익힌 다음에 다음번 본인이 어떤 복잡하고 길고 문법적인 특징이 있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해석해 나갈 수 있게끔 연습하는데 제 수업에 어떤 중점을 두고 있고요. 어휘, 우리 학생들 어휘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최대한 시험에 잘 나오는 또 이 어떤 전체적인 수능 경향성에 입각해 봤을 때 꼭 이 시점에 외워야 하는 그런 어휘들을 어원, 파생어, 유의어, 반의어, 유사 어휘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많이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평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 수업에서도 평소 이제 제가 내신 대비반 운영할 때 관리와 비슷한 측면으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진학 지도를 해왔고 또 지금도 평소에도 이 진학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입시가 1년 남짓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에 학생들이 가진 고민을 해소해주고 어떤 진학 지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수능이 끝나고 원서를 작성을 하고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와 직접 논의하면서 입시 전략을 결정 짓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번 여름방학에 담당하게 될 구문 특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제 2학년, 3학년이 목전인 상황에서는 이 어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상 겨울방학만 돼도 수학, 탐구 영역 과목, 또 부족한 친구들은 국어 과목 공부하느라 영어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사실상 영어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특히 2학년 학생들에게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법을 본인이 여태까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어법이 독해에 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를 분석적으로 봐서 문제를 읽고 또 뭐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하는 그런 연습 위주의 수업이 이번 특강으로 개설될 예정이고요. 이번 그 구문 수업이라는 건 되게 한 문장을 주고 여기에 따른 어법 사항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각 문장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총합을 문법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이루는지를 분석을 하는 그런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비단 문장에 대한 분석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들이 다시, 그러니까 문장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법을 익힌 다음에 이런 문장들이 다시 하나의 지문으로, 하나의 글로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 때 이런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유형적 접근까지도 같이, 그래서 어법, 그 다음에 구문 분석, 그 다음에 각 수능 영어 유형에 대한 접근 방식, 이런 것까지 최대한 어법 사안의 기초를 둔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번 구문 특강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제시를 하기만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과 좀 소통을 해가면서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해서 끊임없이 점검하는 그런 방식의 수업을 지향을 하고요. 각 주차별 교육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 각 내용만 보면 어법 기본 개념 수업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업 자체는 구문 독해 수업이기 때문에 각 회차별 그 어법상 특징이 있는 그런 주요 구문들, 그리고 그런 주요 구문들이 들어있는 수능 지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문법, 어법을 기반으로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고 수정할 수 있는, 내신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2학년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거의 마지막으로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제가 해당하는 어법 개념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어떤 리뷰 테스트, 그리고 그에 기반을 둔 피드백이 이루어질 거고,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풀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복습 노트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다시 집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사실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학생들 수준에 맞는 추가 자료를 좀 제시를 해서 이번 이 특강이 짧은 여름이지만 정말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전고 2학년 기말고사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